다음 민지숙 기자 준비했네요. 네, 검찰 수사 소식입니다. 제목은요, 돌아온 사이다 이재명, 기소는 미친 짓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네. 침묵을 이어가다가 어제 이 망원동 시장을 찾아서 나 혼자 검찰에 출두하겠다 전격 발표했죠. 어제 현장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정치 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네,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으로 시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원래 검찰이 줬던 선택지는 없는 날짜죠. 그래서 기싸움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이재명 대표, 이 검찰은 정치 보복과 정적 제거하느라 미제 사건이 쌓여도 괜찮겠지만 네. 나는 당무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며 검찰과 한껏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검찰 측에서도 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는데 네. 이재명 대표와 출석 날짜를 미리 조율한 바가 없다. 네. 이 자신들도 이재명 대표 저 공개 발언을 통해서 날짜를 전해들었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날짜는 어떻게 맞추더라도 이 소환 시점, 시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이게 약간 날짜 제시한 날짜 말고 난 이 날짜에 나갈 거야. 근데 이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래 날짜는 받을게. 근데 시간은 우리도 좀 더 봐야겠어. 좀 삿바 싸움 아닙니까?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일 날 나가는 것이 사실은 무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검찰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28일 나가는데 네. 내가 시간까지 정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좋다. 28일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네. 만약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또 마치 이재명 대표에 끌려가는 느낌이니까 네. 시간은 이재명 대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네. 우리가 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치졸한 것 같기도 하지만 네. 뭐 27일 나가서 조사받아 28일 나가나 뭐 달라겠어요. 또 28일 나가서 뭐 10시 반에 받는 거나 오후에 1시에 받는 거나. 근데 검찰 입장에서 이제 1시는 좋지 않죠. 왜냐하면 조사할 시간이 너무 짧아지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뭐 날짜나 시간은 별거 아니지만 네. 서로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검찰이랑 약간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듯한 이재명 대표. 근데 이재명 대표 일단 어쨌거나 정면 돌파를 택한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강재묵 기자. 예. 이 뭐 망원시장에 가서 나 뭐 28일 날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몇 시간 뒤에 또 이 한 언론사 메인 뉴스에 또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공개 발표를 하고 이제 몇 시간 뒤 저녁 이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이 스스로 정면 돌파 다시금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면 돌파가 내 특장기 아니냐, 문제 될 만한 행동을 안 했기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정면 돌파 의지 다시금 피력하면서 이어지는 이 당대표의 사퇴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일축했습니다. 다시금 이 사이다 이재명을 피력하는 듯한 모습 보였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네. 다시 돌아온 사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전에는 사이다에 김이 빠졌다가 다시 김이 지금 충전이 된 이유는 뭘까요? 근데 저는 저거를 보고도 전혀 사이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재명 시장 네. 도지사의 사이다는 네. 사실 말보다는 행정력으로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은 뭐 계곡에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뭐 네. 이런 사람들 한 번에 밀어버린다든지 이런 게 사이다였지. 네. 말로 사이다는 사실 뭐 다른 정치인도 많잖아요. 네. 근데 본인 얘기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거는 딱히 사이다로 보이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가더라도 이거는 본인이 수세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자 나가면 혼자 나왔다. 뭐 당도 버렸다 이렇게 됐고 네. 같이 나가면은 그러면은 또 네. 방탄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조금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이고 일단 뭐 검찰 수사 받은 다음에 뭔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에 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중에 나왔죠. 이번에는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고 나 혼자 가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맞습니다. 지난번 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소환 때는 네. 이 의원들 40명과 지지자 수백 명에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출두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변호사 한 명만 가겠다, 한 명만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 이 깜짝 발표 직후에 민주당 의원들 당 차원에서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최종적으로 사무총장 등 아주 최소의 인원만 함께 따라가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당 차원 지원 입장이 박홍근 원내대표 표현에서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 막장 줄 소환에도 자진 출석 의견을 밝혔다라고 평했습니다. 이 당당하게 홀로 가겠다는 이 대표를 응원해달라 이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특히 이 비명계에서도 이 긍정적인 평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조홍천 의원 또 이원욱 의원 등이 이 스스로 돌파하는 모습에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재명 주장의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등 호평이 있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혼자서 변호사만 대당하고 단둘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비서실장 정도야 대동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하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들도 이번에는 오지 마라, 나 혼자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애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한테 훨씬 더 참 저렇게 나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듣고 오셨지만 이 대표 지지자 이 개딸들 당사자들 생각은 조금 다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이 참석하지 않는 의원들은 이 아웃이다, 이 배제시키겠다, 이 으름장을 놓는 반응들이 이 팬카페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28일 날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 소환에 응해서 나왔을 때 과연 주변에 지지자들이 있을지 없을지도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나눈 얘기는 대장동 사건 관련한 28일 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 관련한 얘기였었는데 민지숙 기자, 네. 이건 말고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많은 얘기들을 내놨어요. 네, 어제 방송 인터뷰 10분에서 15분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 자신의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밝혔는데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입을 열고 반박을 했습니다. 기소하면 검찰이 미친 거다. 다소 강한 표현 나왔는데 직접 듣고 오시죠. 하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장동은 있는 사실을 가지고 왜곡을 해가지고 배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팩트가 하나도 없어요. 네. 이게 저는 대한민국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과연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심을 갖는데 그래서 참 황당합니다. 이게 현대판 마녀사냥이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 그러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만난 적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진 점이요. 네. 이전에는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일 사이인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어제는 김 전 회장을 만난 적은 없지만 이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술을 먹다가 나한테 바꿔줬다라는 건데 자신은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해명에 여당은 궁색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선택적인, 이 부분적인 기억 상실이다. 이 논리 장애가 애처롭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예. 지금 사실 처음에는 난 전혀 인연이 없다라고 했다가 내가 술 먹고 전화를 받았다고 하던데 나는 기억이 없다. 약간 입장이 바뀐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또 사실 어제 저희가 김성태 전 회장이랑 이재명 대표랑 친하다고 이 법정 진술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또 이 비서실장이 나도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궁극적으로 구속영장에는 또 이 변호사비 대납 이게 없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알았냐 만났냐 이제 이 부분 자체는 알았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거고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일부 지금 누구죠? 경기평화부지사 이화영 지사 법정에서도 네. 서로 친한 사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번복을 하긴 했지만 네. 또 오늘 방송 보도에 의하면 쌍방울협회 부회장,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네. 남은 녹취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직전에 네. 내 방에 방문했고 당선된 다음에 또 방문했다 이런 네. 내용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이다 보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내용이 중요하냐면 네. 만약에 정말로 만난 사실이 있고 통화도 자세히 한 사실이 있고 얼굴을 본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까지 한 말의 신뢰성이 다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대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영장에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된 범죄 혐의 중에서 검찰이 제일 밝히기 어려운 것이 바로 변호사 대납이에요. 그건 자금의 흐름도 있고 네. 관련된 사람의 진술이 있어야 하는데 네. 지금 체포되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잖아요. 조사한 시간이 총 한 20시간 이쪽 저쪽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좀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일단 인정되는 것부터 해서 영장을 발부받고 추가로. 그다음에 변호사 대납은 이제 차근차근하게 아. 실질적으로는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때 아마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